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우리 증시가 대폭락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1900선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은 600선을 아예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왜 시장이 빠지느냐, 뭐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미국 선물 시장이 빠지는 것 때문에 빠지는데요. 요즘에는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죠. 예전에는 이것을 영향을 받았는데, 본 시장에. 지금은 이제 선물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물이 빠지니까 오전부터 약세를 출발했는데, 계속 이제 외국인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한 7천억 넘게 팔았는데요. 거의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요, 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약세로 갔고요. 거기다 대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또 나왔는데, 아마케 있잖아요. 아마케가 지금 연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았죠. 이번 감염병 사태로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 시장 대비 좀 강한 섹터가 있었죠. 코스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이제 IT 반도체주가 좀 강했는데, 그 양대 주도 섹터가 지금 다 타격을 받았어요. 거래소는 이제 삼성전자 오늘 폭락을 했죠.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한 4.58% 정도 빠졌는데요. 이렇게 거래소를 이렇게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뒷받침하던 삼성전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뒷받침하던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니까요. 오늘 하락은 좀 더 아팠을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주도 섹터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아팠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원인은 나왔죠. 아까 미선물, 그 다음에 외국인 매물, 그 다음에 아마케 연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진 건데요. 거기다 대고 지금 한국에서는 감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고 콜센터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투심을 급격히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또 번지는 거 아니냐, 뭐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하여튼 복합적인 지금 시장에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견디지 못하고 많이 빠졌고, 그 다음 매수세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이렇게 받아주지도 못하고, 연기금도 어제는 조금 받아주는 것 같더니 오늘은 연기금도 매도죠. 오히려 연기금도 별로 받아준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만 지금 주구장창 사고 있는데, 역시나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시장에 갈 수는 없고, 거기다 대고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게 수급 상황을 꼬이게 하는 영향을 미친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선물 옵션 포지션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 분석 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 포지션 가지고 이게 매수 포지션인지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 포지션인지 매도 포지션인지 이걸 참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 만기 전에는 어쨌거나 시장은 약세를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다음 미국 시장 좀 어제 지표 몇 가지 점검을 해드리면, 어제는 미 국채가요, 10년물이 좀 반등을 했어요. 제법 큰 폭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도 오늘 보니까 은행주하고 가장 금리에 피해주였던 보험주가 이렇게 오전에 반짝 반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시장이 약해지니까 이제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그게 뭐 다른, 뭐 물론 가격이 싼 것도 원인이 있지만, 뭐 어제 그나마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이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17일, 18일 날 또 FOMC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장이 엊그제 이제 미국 폭락할 때 한 0.7 정도 한꺼번에 내릴 것이다. 이래서 미국이
바로 제로금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 통화정책이 국제 간의 공조가 없이 미국 혼자 그리고 한꺼번에 제로금리 가가지고 감염병 사태로 촉발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냐 이런 회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이게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0.7까지 내리겠냐 0.5 많아야 0.25에서 5 내리겠지 이렇게 이제 또 예상을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좀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끼친 건데 이런 부분이 다 물론 일부 종목에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다 물 건너 간 것 같고 물 건너 갔다기보다도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시장의 약세가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유가도 그나마 반등을 했죠. 유가가 한 10%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이러니해요. 왜 우리가 유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것을 반겨야 하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지금 승용차 끌고 있잖아요. 그럼 기름값이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럼 유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왜 이렇게 유가가 올라라 이렇게 빌고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참 좀 슬픈 현실이죠.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떨어지면요. 오늘 보니까 37, 34불인데요. 누가 타격을 보냐면 미국의 세일업체가 타격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세일업체가 타격을 보면 여기에 돈 빌려준 미국 금융기관이 일부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작은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 기업을 지금 걱정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기업 우리가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네코가 석자예요.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요. 지금 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검토예요. 일하면 일할수록 직원 인건비도 못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이렇게 망해가는데 무슨 미국 세일업체 몇 개 망한다고 우리가 유가 올라라 기도한다? 참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가가 사실 떨어지면 한국 경제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모든 투자가들이 지금 빌고 있어요. 미국 세일기업체 망하면 안 되니까 유가야 올라라. 참 아이러니한데요.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 미국이 달러 패권국가, 유가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가는 많이 올랐죠. 누구 덕분에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덕인 것 같아요. 이 트럼프는 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참 좋아할 만한 대통령이에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자. 어제 보니까 이제 유가가 급락하니까 사우디 빈 살만하고도 통화를 하고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접촉을 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감산에 다시 가능성이 있다. 이래갖고 유가가 10% 급등한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이건 두고 봐야 할 일인데 글쎄 한국 입장 또 개인적 입장에서는 뭐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막 그렇게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죠. 미국 세일업체가 이게 뭐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니고 뭐 엑슨모빌이나 BP 같이 큰 정유기업도 아니고 이런 게 몇 개 망한다고 그래갖고 미국 시장이 무너집니까? 그것도 아닌데 전 세계 투자가들이 이 세일업체 망하지 말라고 유가 좀 제발 올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형국이니 한국 기업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 참 아이러니하다. 또 얘기가 자꾸 또 헛나갔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가, 환율, 금리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 드렸어요. 자, 유가는 좀 반등을 했고요. 금리도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그나마 환율은 안정적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환율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항상 얘기하지만 뭐 올라간 게 없죠. 환율은.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적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황을 설명드리면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 몇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정부 입장에 비판적인 사람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자, 예전에는 중국이 이렇게 좀 만만디라고 그랬잖아요. 느려 터졌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이 요즘에 느려 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이렇게 어제 발표했죠. 10일 날. 아니, 왜 이걸 금지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시적 금지를 왜 못 하는지. 우리 금융당국이 시장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 정말로 만만디다. 심각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무, 이거를 한시적으로 확대를 왜 못하는지. 정말, 뭐,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떠난다? 그런 투자가는 떠나가라고 하면 되지. 무슨 그런 외국인이 한국에 도움된다고. 그나마 또 영구히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이. 그게 답답할 따름이고 어떤 정책 당국자는 뭐 해봐야 효과가 없다. 정주영 씨 말을 빌려서 말씀드려볼게요. 해보긴 해봤냐 이거예요. 효과 있는지 없는지. 금지해보고도 해보지도 안 하고 효과 없으니까 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금융당국. 참 답답하게 짝이 없고요. 뭐 금리는 제가 할 말 없습니다. 뭐 저도 금리 이건 업보죠. 뭐 우리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못 잡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 됐을 거고요. 뭐 이거는 뭐 크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번에 왜 안 내렸냐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모든 정책이 좀 실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바로바로. 트럼프가 주식을 들고 있어서 그런가요? 하여튼 정책을 바로바로 내놓잖아요. 오늘 또 트럼프는 뭐 급여세 인하, 뭐 850억 불 자금 이렇게 양적 안 하죠. 자금 풀고 바로바로 내놓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답답하고 얼마 전에 내놓은 추경도 지금 다시 한번 비판을 해드리면 11조 7천억 국회에 올라갔죠. 자, 제가 이거 하면서 왜 기업을 위한 추경이 하나도 없냐. 개인만 힘든 게 아니고 아까 두산중공업 같이 기업들도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을 위해서 감세라든가 규제 철폐, 기업들이 규제 이런 부분은 왜 없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은 세제거든요. 감세. 그런 부분 빠지고 고작 11조 편성해서 준다는 게 쿠폰.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 쿠폰 지급 30만 원 이거는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이걸 가지고 코로나 극복한다고 내놓은 정책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응? 여러분들이 이건 찾아보십시오. 30만 원씩 누구한테 주는지. 자, 그걸 지금 이 감염병 극복한다고 내놓은 추경이다. 돈을 편성하는 건 좋은데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선거를 앞둬서 그런가요? 그거는 뭐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자, 얘기가 오늘 또 길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시장 상황 다 안 좋습니다, 지금. 다 안 좋고, 오늘도 미국 시장이 또 급등락, 변동성이 극심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1900도 오늘 살짝 이탈을 했고요. 이제 뭐 1900도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죠. 코스닥은 600선, 정말 지킬 줄 알았는데, 무너졌습니다. 이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모든 전문가들이 바닥을 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PBR 0.7 지금 77배라고 그래요. PBR 0.77배 환율 1220원 이것을 주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방은 PBR 0.77배인데 터치했고요. 환율은 아직 터치 안 했어요. 1220원 유가는 조금 반등했으니까 아주 여유가 있고 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절벽 위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두산중공업 같이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다. 시작에 불과해요. 뭐 여행사, LCC 업체, 뭐 해운 업체 이런 기업들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제 파산까지는 안 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세일업체 파산나는 걸 걱정해 줘야 되는지 유가 떨어지면 미국 업체 파산하니까 우리가 큰일 난다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지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여러분들 섣불리 덤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없어요. 외국인이 안 사면 지수 못 갑니다. 지수 못 가면 개인이 올리는데요. 개인이 제약바이오 올리는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오늘 떨어졌지만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학회만 지금 연기되는 게 아니고
곧이어 있을 임상 종양학회 뭐 이런 게 다 연기될 거예요, 연말로. 그러면 기대감이 없어요, 코스닥에서. 그러면 지수는 못 가지. 시장에 재료는 없지. 그럼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너무 불나방 마냥 덤벼들 건 아니다. 있는 자금 내에서 트레이딩 하세요. 있는 건 이미 물린 거잖아요. 종목이 너무 가망성이 안 보인다 그러면 조금씩 교체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은가. 뭐 이런 정도밖에 매매를 못하죠. 지금 현금 들고 있네, 안 들고 있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대부분 다 안 들고 있을 거니까요. 저도 현금 없어요. 저도 주식 다 100%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종목 교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규 자금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늘 지금 여기다 신규 자금 늘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인데요.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특단의 비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을 잃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대처만 한다고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끝까지 오늘 시황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